나는 그날 밤 칼을 쥔 손이 떨리지 않았다. 형제의 목에 대고 서 있는 내 모습이 거울에 비쳤고 그 눈빛은 18년의 모든 배신을 삼킨 증오로 물들어 있었다. 이게 내가 원한 가족의 사랑이야. 나는 속삭였고 피가 흘러내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피는 아직 시작에 불과했다. 그날 서울의 겨울비가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유일한 배경음악이었다. 나는 18살,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 겨우 한 달 된 나이였다. 집은 여전히 그 좁은 아파트, 강남이 아닌 평범한 신촌의 오래된 재개발 단지. 엄마는 부엌에서 김치찌개를 끓이고 있었고 아빠는 소파에 앉아 TV 뉴스를 보며 한숨을 쉬고 있었다. 동생, 민준이는 방에서 책상에 앉아 대학 입시 문제집을 펼쳐놓고 있었다. 내 방. 아니, 이제는 그의 공부방이었다. 오빠, 미안해. 그런데 이게 다 내 탓이야. 너 대학 안 가니까 민준이가 문밖에서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승리감이 스며들어 있었다. 나는 짐을 챙기며 웃었다. 웃음. 아니, 그건 분노의 변형이었다. 18년 동안 나는 항상 큰아들로서 희생의 제물이었다. 엄마의 병으로 아버지의 빚이 쌓일 때 나는 아르바이트로 돈을 벌어 가족을 지켰다. 학교 성적은 민준이만큼 좋지 않았지만 나는 노력했다. 그런데 왜 내 방을 빼앗아야 했나? 가서 살아. 내가 성공하면 데려갈게. 아빠의 말은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성공. 그 단어는 내 가슴에 영원한 상처를 새겼다. 나는 문을 나서며 돌아보지 않았다. 그 순간 복수의 씨앗이 싹텄다. 가족은 나를 버렸지만 나는 그들을 영원히 후회하게 만들 것이다. 그 후의 날들은 지옥이었다. 나는 친구 집 소파에서 잠을 자며 낮에는 편의점 알바, 밤에는 공장 야간 근무를 했다. 배가 고플 때마다 엄마의 따뜻한 밥상이 떠올랐지만 그 기억은 증오로 물들었다. 민준이는? 그는 내 방에서 편안히 공부하며 서울대에 합격했다. 소셜미디어에 올라온 사진들 오빠 덕분에 좋은 방에서 공부했어. 라는 캡션 아래 내 빈 침대 자리가 배경으로 찍힌 셀카. 그 사진을 볼 때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다. 첫 번째 성공은 우연처럼 보였지만 내 계획의 일부였다. 공장에서 만난 선배가 IT 스타트업 해보자고 제안했다. 나는 코딩을 독학했다. 밤새워 책을 읽고 무료 온라인 강의를 들었다. 20살이 되던 해, 우리는 작은 앱을 만들었다. 가족 간 소통을 돕는 메신저 앱. 아이러니컬하게도 그 앱은 가족의 유대를 강화한다는 슬로건으로 출시됐다. 첫 투자 유치가 성공하자 나는 사무실을 차렸다. 강남, 그 가족이 꿈꾸던 곳. 하지만 성공은 외로웠다. 밤에 혼자 앉아있으면 그 방의 기억이 되살아났다. 민준이가 내 책장을 비우고 자신의 문제집으로 채운 장면? 엄마가 민준이 공부방으로 쓰게 해줘. 내 방은 어차피 안 쓰잖아 라고 한 말. 그때에 나는 울었다. 이제 나는 웃는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는 칼이 숨겨져 있다. 시간이 흘렀다. 23살, 나는 이미 두 번째 앱으로 10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 회사는 성장했고 직원들은 나를 천재 CEO라고 불렀다. 인터뷰에서 나는 항상 말했다. 가족의 배신이 나를 강하게 만들었다. 기자들은 그 말을 로맨틱하게 포장했지만 그 안에는 진실이 있었다. 배신, 그것이 나의 연료였다. 어느 날 엄마로부터 전화가 왔다. 민준이가 취업했어. 내 덕분에 좋은 환경에서 공부했지. 목소리는 여전했다. 그 이기적인 울림. 나는 대답했다. 축하해요. 그런데 왜 이제 와서? 그녀는 울먹였다. 내가 성공했다고 들었어. 집에 와서 밥 먹자. 집에? 그 단어는 독이었다. 나는 거절했다. 하지만 그 통화는 복수의 스위치를 켰다. 나는 민준이를 조사했다. 그의 취업처는 내 회사의 경쟁사였다. 서울의 대형 IT 기업, 그곳에서 그는
가족 소통 앱의 약점을 파악해 비슷한 제품을 개발 중이었다. 웃기지 않는가? 내 성공을 바탕으로 나를 찌르려 한다. 나는 증거를 모았다. 이메일, 미팅 기록, 그의 아이디어가 내 앱의 복제품임을 증명할 자료. 첫 번째 충돌은 파티에서 일어났다. 강남의 고급 클럽, IT 업계 모임. 민준이가 나타났다. 형, 오랜만이야. 그의 미소는 가식적이었다. 나는 잔을 들며 말했다. 내가 내 방에서 배운 대로 복제는 좋지 않아.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무슨 소리야. 나는 속삭였다. 내 앱, 내 거랑 똑같네. 도둑질은 가족의 피를 더럽히는 거지? 그날 밤, 그는 나를 따라 나왔다. 비가 내리는 거리에서 우리는 맞섰다. 너 때문에 내가 쫓겨난 거 몰라? 그 방은 내 인생의 시작이었어. 나는 소리쳤다. 민준이는 웃었다. 형은 약했어. 엄마 아빠가 나를 더 사랑한 거지? 그게 현실이야. 그 말은 불꽃을 지폈다. 나는 주먹을 쥐었지만 참았다. 복수는 주먹이 아니라 칼날처럼 날카로워야 했다. 집으로 돌아와 나는 계획을 세웠다. 민준이의 회사에 익명으로 제보. 그의 복제 앱이 시장에 나오기 전에 특허 소송을 걸자. 법정에서 그는 무너질 것이다. 하지만 그건 시작. 진짜 복수는 가족 전체를 무너뜨리는 거였다. 엄마는 다시 연락했다. 민준이가 곤란해졌어. 내가 도와줄 수 있니? 나는 대답했다. 도와줄게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모든 걸 털어놓으세요. 그녀는 약속했다. 그날 나는 집으로 갔다. 오랜만에 그 집, 냄새는 여전했다. 하지만 이제 나는 주인이었다. 집 안은 변해 있었다. 내 옛방은 여전히 민준이의 사무실처럼 보였고 그의 트로피들이 벽을 장식했다. 엄마가 떨리는 손으로 차를 따라주었다. 내가 왜 그렇게 됐는지 몰라. 우리는 그냥. 민준이가 더 필요했어. 아빠는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었다. 대학 가면 내가 더 잘할 줄 알았어. 나는 웃었다. 대학. 그 방에서 공부할 기회조차 주지 않으셨어요. 그들의 눈에 후회가 스쳤다. 하지만 후회는 늦었다. 나는 녹음기를 켰다. 민준이가 내 앱을 복제한 거 아세요? 엄마의 눈이 커졌다. 그럴 리가. 하지만 증거를 보여주자. 그녀는 무너졌다. 민준이가 내 성공을 질투했대. 그날 밤 민준이가 돌아왔다. 그의 얼굴은 피곤했다. 소송 소식이 이미 퍼진 모양이었다. 형, 이게 내 짓이야. 그는 소리쳤다. 나는 고요히 말했다. 내가 시작한 거지? 내 방을 빼앗은 순간부터 우리는 싸웠단 말로, 감정으로. 그는 울었다. 나도 고통받았어. 형처럼 강하지 못했어. 강함. 그건 핑계였다. 소송은 빠르게 진행됐다. 내 회사의 법무팀이 철저했다. 민준이의 회사는 패소했고 그는 해고됐다. 뉴스에 실렸다. IT 신예, 복제 스캔들로 추락. 가족은 나를 원망했다. 엄마는 전화로 울부짖었다. 내가 왜 이렇게 독해졌어? 나는 대답했다. 당신들이 가르친 거예요. 약자는 버려지는 법이죠. 하지만 내 안에는 갈등이 싹 텄다. 성공의 맛은 달콤했지만 빈 공간이 커졌다. 직원들은 충성했지만 그들은 가족이 아니었다. 밤에 꿈을 꾸었다. 18살에 내가 방에서 쫓겨나는 장면, 그리고 칼을 쥔 손. 복수는 끝나지 않았다. 다음 타겟은 아빠였다. 그의 빚, 그 비밀스러운 도박. 나는 조사했다. 아빠는 여전했다. 은퇴 후에도 불법 사설 토토에 빠져 가족을 더 파탄으로 몰아갔다. 엄마가 알지 못하는 돈, 민준이의 등록금 원천. 나는 증거를 모았다. 그리고 익명으로 경찰에 제보했다. 아빠의 체포는 충격이었다.
TV 뉴스에 그의 얼굴이 나왔다. 전직 공무원, 도박 스캔들, 엄마는 쓰러졌다. 병원에서 그녀는 나를 불렀다. 내가 한 일이야. 나는 고개를 저었다. 진실이 드러난 거예요. 당신들이 숨긴 거. 그녀의 눈물은 내 가슴을 찔렀다. 하지만 나는 돌이키지 않았다. 민준이는 나를 찾아왔다. 그의 눈은 붉었다. 형, 왜? 우리 가족이야. 나는 소리쳤다. 가족. 당신들은 나를 팔았어. 그 방 하나로 그는 무릎 꿇었다.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다시 시작할게. 동정. 그건 약함이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 나의 옛 내가 보였다. 18살의 나, 희생당한 나. 나는 제안했다. 내 회사에서 일해. 하지만 조건은 모든 걸 포기해. 그는 받아들였다. 그렇게 민준이는 내 밑에서 일하게 됐다. 매일 그는 내 명령을 따랐다. 커피를 타오고 자료를 정리하고. 직원들은 속삭였다. CEO 형제가 왜 저래? 나는 그 속삭임을 즐겼다. 복수의 달콤함. 하지만 갈등이 깊어졌다. 민준이는 밤늦게 사무실에 남아 일했다. 그의 열정은 진짜였다. 어느 날 그는 아이디어를 냈다. 형, 이 기능 추가하면 앱이 더 강해질 거야. 나는 거절했다. 내가 복제한 적 기억해. 그는 울었다. 그건 과거야. 이제 난 형편이야. 엄마의 장례시간이 아직 아니지만 그녀의 병이 악화됐다. 병원에서 그녀는 속삭였다. 용서해, 아들아. 나는 손을 잡았다. 따뜻함이 스며들었다. 하지만 증오가 그걸 삼켰다. 늦었어요. 나는 나왔다. 복수는 나를 변화시켰다. 더 차갑고 더 외로운 인간으로. 이제 진짜 고조가 왔다. 내 회사는 상장 준비 중이었다. IPO 성공 시 나는 억만장자가 될 터. 하지만 민준이가 비밀을 알았다. 그의 조사 내 성공의 일부가 불법적인 데이터 수집에서 왔음을. 그는 협박했다. 형, 이거 공개하면 끝이야. 민준이의 눈빛은 변해 있었다. 더 이상 약한 동생이 아니었다. 형, 나도 배웠어. 내 방식으로 그의 손에 쥔 USB, 내 회사의 치명적 약점. 데이터 프라이버시 위반, 고객정보 불법 유통. 나는 그걸 알았다. 성공의 대가였다. 왜? 나는 물었다. 그는 웃었다. 내가 나한테 가르친 대로. 복수. 우리는 대치했다. 사무실의 유리창 너머 서울의 불빛이 번쩍였다. 가족을 파괴한 대가야. 그는 말했다. 나는 칼을 느꼈다. 비유적인, 하지만 날카로운. 그럼 해봐. 하지만 너도 끝장이야. 그는 주저했다. 그의 손이 떨렸다. 엄마가 죽기 전에 용서받고 싶어. 그 순간 후회가 밀려왔다. 18년의 증오, 그 끝에 무엇이 남았나. 파괴된 가족, 외로운 나. 나는 USB를 빼앗았다. 이걸로 끝내자. 하지만 그는 저항했다. 싸움 끝에 그는 창가로 밀려났다. 유리가 깨지는 소리. 그의 몸이 아래로 떨어졌다. 아니, 떨어지지 않았다. 나는 그를 붙잡았다. 민준아. 경찰은 사고로 결론지었다. 민준이는 다쳤지만 살았다. 병원에서 그는 속삭였다. 형, 고마워. 나는 울었다. 처음으로. 복수는 승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상처였다. 영원한. 엄마는 회복됐다. 그녀는 나를 용서했다. 내가 강해진 건 우리 탓이야. 아빠는 감옥에서 편지를 보냈다. 미안하다. 아들, 나는 회사를 정리했다. 불법 부분을 청산하고 새로운 시작을. 하지만 후유증은 남았다. 성공은 여전했지만 맛이 없었다.
밤에 그 방을 꿈꿨다. 이제는 비어 있었다. 시간은 흘러 30살이 됐다. 나는 여전히 CEO지만 회사는 가족 힐링랩으로 재탄생했다. 아이러니. 아니, 치유였다. 민준이는 회복 후 내 파트너가 됐다. 우리는 함께 일한다. 과거의 상처를 딛고 어느 날 집으로 갔다. 그 옛 아파트는 재개발됐다. 새 건물에 서서 나는 생각했다. 18살의 나는 쫓겨났지만 그 덕에 자유로웠다. 성공은 스스로 이룬 거였다. 하지만 진짜 성공은 용서였다. 엄마와 아빠 그는 풀려나 이제 조용히 산다. 가족 모임에서 우리는 말한다. 과거는 과거이 하지만 그 안에는 교훈이 있다. 배신은 상처를 주지만 그것이 성장의 씨앗이 된다. 나는 이제 칼을 내려놓았다. 복수는 끝났다. 남은 건 사랑, 그리고 후회 없는 삶. 서울의 하늘 아래 나는 웃는다. 진짜로. 에필로그, 그 방은 이제 추억. 나는 성공했다. 스스로.